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토요일에는 프로토 총 4경기를 준비해 왔고요. K리그와 J리그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대 서울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도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주가 지금 연패를 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과의 경기력을 비교를 해봤을 때 중원에서도 앞서는 게 제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측면에서의 모습들이 서울과 제주를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이 측면의 모습들이 서울이 조금 더 불안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주도 오버래핑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의 공간들이 있지만, 서울과 제주의 공격에서의 그 측면에서의 공격을 비교했었을 때 제주는 제루소나 정우재나 뭐 안현범과 같은 이런 좋은 자원들이 있고 중원에서의 싸움도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서울보다는 제주가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역배는 오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말씀드린 두 팀의 측면에서의 공간들이 저는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보다는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역배지만 제주의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 역시 좀 득점이 가능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수비적으로 지금 최근에 좀 실점 자체가 적었었던 팀인데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실점이 좀 많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봤었을 때는 서울도 지금 뭐 경기력이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완전히 나쁘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서울 역시도 득점이 좀 가능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이기더라도 1점 차의 승리, 제주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세레소 오사카 대 가사키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의 패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사키와 이 세레소 오사카, 일단은 가사키가 최근에 경기력들이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아요. 득점도 많이 안 터지고 수비도 가사키가 맞나 싶을 정도로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레소도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기에서의 모습들도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보여주는 팀이긴 하지만 이 측면에서의 모습들, 공격들이 좀 많이 무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사키가 오히려 좀 너무 유리해 보이는 경기 때 이변이 나오는데, 이런 경기는 좀 애매하다 싶으면 가사키가 또 이기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을 해서 세레소 오사카의 패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언더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역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와사키가 득점적인 부분이 좀 적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득점력 자체는 원래 가지고 있는 팀이고, 세레소 사카가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팀이긴 하더라도 라인 자체가 낮은 팀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세레소 사카와의 가와사키를 봤었을 때 가와사키가 수비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비적으로는 최근에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로스 사카도 좀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득점이 많이 나오는 역배지만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세레소 사카도 1점 차 득점 자체가 가능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사키가 이기더라도 1점 차의 승리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레소 사카의 1점 차 패배, 가사키 1점 차 승리, 세로스 오사카의 이제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포항 대 울산의 경기고요. 배당의 소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동해안 더비기 때문에 고민을 원래는 많이 해야 되는 경기예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동해안 더비인데도 불구하고 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부분들은 울산이 일단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역습과 측면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는 좀 많이 주춤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포항이 지금 수비적으로 너무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고요. 완델손이 들어오고 나서의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좋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라인 자체가 낮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울산이 오히려 고전한 팀들은 라인 자체를 낮게 형성을 하는 팀이에요. 근데 포항이 라인 자체를 낮게 형성하는 팀은 아니라서 울산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겹게라도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배당의 세 확률도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포항의 패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 자체는 좀 적어요. 포항이 라인 자체가 낮지는 않지만 동해안 더비라는 점에 있어서는 두 팀 다 조금 조심스럽게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흐름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두 팀에게 있어서 좀 중요한 경기고 조심스러운 경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소극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득점이 적게 나온 언더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득점 자체가 적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울산이 이기더라도 1점 차로 좀 힘겹게 득점을 하고 나서 좀 잠그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생각에 울산의 1점 차 승리, 포항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성남대 강원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 확률은 국내에서 무패 쪽이고 해외 배당에서는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원과 성남을 비교해서 봤었을 때 흐름 자체는 성남이 더 좋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물론 3연속 무승부를 하면서 최근에 패배가 적지만 승리 자체도 적은 모습이긴 해요. 근데 저는 강원의 장점은 역습에서의 모습들인데 성남이 지금 수비 라인 자체를 낮게 형성을 하고 오히려 역습을 나가는 그런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강원의 이 역습의 장점이 성남같이 라인이 낮은 팀들 상대로 발휘가 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남이 팔로시오스가 들어오고 나서의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괜찮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완전한 역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강원은 일단은 이 본인들의 장점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득점이 적게 나올 것 같고 성남도 뭐 만약에 이기더라도 골 넣고 잠글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득점이 적게 나온 언더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성남의 승으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성남의 핸디캡 승, 성남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제주의 승, 2번은 세레소사카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3번은 포항의 언더, 마지막 4번은 성남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경기 중에서 한 개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나 배팅력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레소사카의 오버, 두 번째는 포항의 패배, 세 번째는 성남의 언더를 가져가 봤고 6.3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일요일에는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